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HP에서 NFV라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일부 SDN 쪽이나 네트워크 쪽 하신 분들이 가상 네트워크, 네트워크 가상화,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NFV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한 NFV 쪽에도 SDN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정의형 네트워크 환경을 꼭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SDN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어떤 기술 개발을 본사에서 하는 거를 계속 업데이트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 이후에 이제 MVP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 드릴 텐데, 이런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처럼 나눠서 쓰는 그런 가상 데이터 센터 개념이라든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자유롭게 이제 몇 개의 테넌트로 묶어가지고 사용하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NFV를 담당하면서 지금은 그 네트워크 가상화 영역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HP의 기술이라든지 제품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제품으로 출시된 게 아니라 HP가 업계의 오픈 데일라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NOS라든지 오픈 스위치 같은 표준 활동, 개방형 표준 활동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IT 영역에서는 오픈 스택이라든지 오픈 데일라이트라든지 이런 또 표준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양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MVP에 대해서 개요 설명드리고요. HP는 어쨌든 기존의 서버 벤더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벤더이자 파트너로 좀 시장에서 포지셔닝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고려하시는 쪽에 저희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로드맵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맺은 말 하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MVP를 말씀드렸는데, MVP는 이렇게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거 해도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요. HP가 이제 가칭으로 어떤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에서 물리적인 장비 위에 하나의 추상계층이 올라가게끔 해서 그 추상계층 위에서 동적으로 컴퓨팅 자원이나 또는 컴퓨팅 자원 위에 소프트웨어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기능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해보고자 정의한 그런 솔루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적 자체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이제 개념적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는 이제 뒤에 진행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이제 협의의 의미로는 좀 기술적인 표현이지만,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ODL에서 제공하는 뉴트론 ML2 드라이버를 오픈스택의 뉴트론하고 인테그레이션해서, 실제 오픈스택이라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클라우드 OS처럼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 자원을 관리하려면 대부분 이제 오픈스택을 연동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오픈스택의 대표적인 제약이 이제 네트워크 관련한 컴포넌트들, 뉴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패킷 가속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최근에는 그런 오픈스택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오픈 데일라이트 외에도 여러 가지 SDN 계열의 표준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오픈 데일라이트에서 제공하는 ML2 드라이버처럼 오픈스택 기능의 네트워크에 관련한 서비스나 컴포넌트에 부족한 거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형태로 서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의 관점으로 오픈스택 통합형 ODL 기반의 SDN 컨트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 갖고 이제 HP는 뭘 하게 하려고 하냐면은, 실제 데이터 센터 내, 데이터 센터 간,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서로 지리적인 제약 없이 엮어서 가상 데이터 센터처럼 제공하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를 가진 사업자 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1차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요.
둘째는 이제 뭐 저는 NFV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통신 사업자 쪽에 일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사업자는 다른 엔터프라이즈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더 뭐 미션 크리티컬하다든지 뭐 캐리어 그레이드란 이름으로 성능이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캐리어급 기능을 HP가 좀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동작되는 이제 메커니즘들은 뭐 어떤 룰 기반으로 다 네트워크 펑션이 움직여야 소프트웨어 정의형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크 환경이 구성되기 때문에 뭐 서비스 펑션 체이닝, 엔터프라이즈 VPN 뭐 이런 건 몇 가지 이제 통신 특화된 유스 케이스지만, 어떤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LTE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그런 망 장비까지도 가상화해서 데이터 센터 내에 지리적인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지금 뭐 5G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IoT 얘기는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실제 5G나 IoT가 되면 이제 HP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벤더에서는 바라보는 게 엣지 컴퓨팅이라고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 위주의 어떤 IT 환경이 그런 센서 디바이스라든지 그다음에 5G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거 관련한 뭐 가로등이라든지 어떤 야구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컴퓨터 노드들이 위치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엣지 컴퓨팅 환경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 분산 네트워크 환경이 데이터 센터 2개, 4개 이런 게 아니라 더 많은 메시 구조로 어떤 플랫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뭐 ODL ML2 드라이버를 통한 오픈스택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오픈스택의 제약 사항을 뭐 성능 측면이라든지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 좀 설명드렸지만 개념적으로 좀 도식화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게 좀 오타 있네, 죄송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 센터 내에 어떤 가상 데이터 센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자면 뭐 기업 고객 A 또는 사업부 1 이런 데다가 그런 테넌트를 활동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리적인 제약 없이 이런 데이터 센터 환경을 제공해 주고, 또는 뭐 데이터 센터 1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엣지 컴퓨팅 같은 것, 엣지 컴퓨팅 환경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접점에서 독자적으로 특정한 업무만 처리하게끔 다른 데이터 센터는 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 센터에만 버추얼 데이터 센터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또는 컴퓨팅 자원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포함한 그 가상 데이터 센터 환경을 설정하고, 다른 가상 데이터 센터랑은 뭐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측면에서 서로 간섭이 없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다수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수 개의 데이터 센터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라고 부르고 하드웨어 기반으로 부르는 그런 네트워크 스위치 환경에서는 실제로 뭐 확장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지리적인 제약을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전 세션에서도 많이 오버레이라든지 이런 VXLAN 기술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단 그게 소프트웨어 정의용 데이터 센터가 되려면 기존 물리적인 장비의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추상화 계층의 네트워크 레이어에 하나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이런 가상 데이터 센터를 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스위치 뭐 용량 증설 제약이 있잖아요.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의 뭐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비가 점점 데이터 센터 내 서버나 이런 게 점점 늘어날 때마다 항상 증설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 스위치 기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오픈플로어라든지 이런 룰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스위치를 컴퓨터 노드 상에 제공해서 이런 물리적인 제약 없이 확장성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비용 절감이나 네트워크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일부 통신 사업자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 뭐 버추얼 데이터 센터 애저 서비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국내 통신사가 어떤 자동차 회사한테 망을 빌려주는데, 옛날에는 MVNO라는 이름으로 뭐 망 임대를 이제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의 센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버추얼 데이터 센터 애저 서비스처럼 해가지고 통신사에 하나의 네트워크 슬라이스, 뭐 하나의 그 테넌트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들도 기존에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외부의 기업 고객, 특히 IoT 같은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그
다른 인더스트리의 고객들한테 버추얼 데이터 센터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도식화해 보면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뭐 가장 기본적으로 4개 영역을 다 골고루 사용하는데 마치 거대한 하나의 SDN 패브릭으로 묶인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뭐 동적으로 소프트웨어 정의형 데이터 센터처럼 이렇게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신 색깔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네트워크 버추얼레이션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 접근 방법에는 저희 이제 HP 사업부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아루바 세션이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서버, 뭐 네트워크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좀 그 위에 가상화된 추상화된 계층이 어떻게 어떤 기능을 지원해야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서 얘기하는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좀 잘 지원할 수 있냐, 그런 측면을 설명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키워드는 오픈, 스탠다드, 캐리어 그레이드가 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오픈이 중요한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경제학적인 논리로도 많이 설명을 하세요. 요즘에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그냥 공짜로 소프트웨어를 쓰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뭐 공유 협력의 시대에 거기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컨트리뷰션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또 사용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은 다시 업스트림을 하고, 이런 이제 공유 경제가 가장 잘 돌아가는 게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돼 있고, HP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MVP라는 솔루션도 대부분 오픈 소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는 오픈 플로우 프로토콜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준을 사용해서 대부분 이런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표준 활동을 벤더들, 사업자들 이런 쪽에서 참여해가지고 좀 표준을 거꾸로 디팩토 기반으로 정해나가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많은 시간 해왔지만 아직 극복해야 되거나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표준 기반으로 가는 거는 업계에 통용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 그레이드는 저는 통신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데, 이 캐리어 그레이드라는 게 캐리어가 이제 사업자라는 뜻이고, 통신에서는 통신 사업자를 주로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그 기업 고객 내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다면 확장성 측면에서는 캐리어급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가상 데이터 센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가진 국내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 센터 상에서 어떤 당면하고 있는 성능이라든지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통신 사업자에서 얘기하는 캐리어 그레이드랑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제약을 당면하고 있다면 캐리어 그레이드에 대한 피처는 꼭 고려하셔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2가지 정도를 좀 먼저 설명드릴 건데, 제가 아까 오픈, 스탠다드, 캐리어 그레이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줄 쳐 있는 오픈 데일라이트, OBSDB, 오픈 플로우, 오픈 스택 이런 게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다 오픈 소스고 업계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제가 드릴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이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MVP라는 게 ODL 기반의 컨트롤러가 ML2 플러그인 통해서 오픈 스택하고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가 이제 NFV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시면, 요 2개 컴포넌트가 그 물리적인 스파인 스위치, 토르 스위치, 컴퓨트 노드 요거 하나하나를 다 렉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렉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연결고리 상에는 위쪽에 노스바운드 인터페이스를 오픈 스택이 담당을 하고, 이 SDN 컨트롤 통해서 OBS-DB 정보를 스파인 스위치나 토르 스위치에 내려준다든지, 오픈 플로우 룰 기반으로 네트워크 패스라든지 어떤 스위칭 라우팅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작시키게 할 수 있는 룰은 오픈 플로우를 통해서 컨트롤러가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드린 거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오픈 V 스위치 DB라고 해서 어떤 네트워크 컴퓨터 노드 상에서, 리눅스 같은 컴퓨터 노드 상에서
라우팅 기능이 동작하게끔 하려면 어떤 정보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업계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OBS-DB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룰을 부여해서 다음 라우팅 포트가 어떤 VMAC이고 어떤 버추얼 IP고 이런 것들을 가상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는 HP 같은 경우에 힐리온 오픈스택 캐리어 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HP가 갖고 있는 오픈스택의 어떤 특정 제품에 인테그레이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표준이지만 HP가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모든 게 다 올라와 있어서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참조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설명드린 뭐 OBS-DB나 그 오픈플로우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각 데이터 센터 내에 대한 어떤 라우팅 규칙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내리는 거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각 데이터 센터가 독립적인데 데이터 센터 간에는 서로 그러면은 어떻게 거대한 하나의 SDN 패브릭으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데이터 센터처럼 운영한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기술은 그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매핑 시스템이라고 데이터 센터 간의 그런 구성 정보, 이제 저희는 이제 리스프라고 그것도 업계에 있는 이제 프로토콜인데 어떤 위치나 규칙 정보를 일련의 리스트로 서로 교환함으로 해서 그 페더레이션 기반으로 관련된 정보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컨트롤러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페더레이션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지역 간에는 페더레이션 기반으로 여러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사이트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이미 다 공유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에 해당하는 그 SDN 컨트롤러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실제 중앙에서 어떤 룰이나 규칙이나 변경사항이나 뭐 모니터링이나 관제나 뭐 이런 것들에 필요한 정보들은 이 특정 프라이머리, 세컨더리에 해당하는 그 컨트롤러와 RESTful API를 통해서 연동해서 관련된 정보를 뭐 관리하고 뭐 조회하고 뭐 통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기존에 이제 BGP 같은 뭐 많이 여지껏 썼고 기여도 많이 했는데, BGP가 표준이냐 그러면 업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표준이라고 보시겠지만 특정 벤더에 좀 종속돼 있고 오픈 소스로 이제 사용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BGP 같은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HP도 기존에 BGP 프로토콜 많이 사용했지만 BGP 프로토콜 같은 외부 프로토콜 없이도 네트워크 구성 정보가 페더레이션 기반으로, 또 뭐 오픈스택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페더레이션과 캐스케이딩 방식과 여러 가지 이렇게 검토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개념적으로만 보더라도 캐스케이딩 같은 경우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상위 노드가 밑에 언리미티드로 증가하는 노드나 뭐 어떤 스루풋이나 이런 걸 다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페더레이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 변경되는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더 캐스케이딩 방식보다 확장형성이 더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페더레이션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되면 뭘 도대체 할 수 있냐,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하시면, 저는 이제 네트워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네트워크 펑션을 가상화하는데 이제 많이 좀 관심이 있고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정확하게는 이제 히스토리상에 이런 베어 메탈 호스트, 뭐 레가시 디바이스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일반적인 스위치나 라우터나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베어 메탈 호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뭐 컴퓨터 노드, NOS 같은 거죠. 어떤 하드웨어 스위치인데 저희 범용 서버에다가 네트워크 OS 같은 걸 올려서 스위치 기능을 동작하게 하는 거라든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거는 또 제가 담당하는 영역이지만 일반 X86 같은 컴퓨터 노드에 소프트웨어 스위치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노드에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올라가는데 기존에 알고 계신 그런 스위치나 라우터 형상이 아니면서도 그런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VM 기반의 그런 네트워크 펑션이 동작하게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한 거는 일반적으로 뭐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 포트, 라우터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네트워크를 모델링하고 경로를 구성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 정보들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VXLAN을 먼저로 시작을 하고 있고, 향후에 뭐 저희가 아까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 필요한 플랫 네트워크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VXLAN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ODL 기반의 그 컨트롤, SDN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ODL 기반으로는 대부분 다 기존에 지원되던 L2 스위칭, 디스트리뷰티드 버추얼 라우팅, 뭐 멀티 테넌시,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오픈스택에서 원래 이제 보유하고 제공하고 있는 애저 서비스 형태의 뭐 파이어월 애저 서비스, 로드 밸런스 애저 서비스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린 오픈스택과 SDN 컨트롤러가 합쳐진 MVP 내에서 기본적으로 늘 네트워크에서 고민하시던 뭐 파이어월이나 로드 밸런서 문제도 애저 서비스 형태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궁극적으로 저희 HP에서 네트워크 가상화 플랫폼이 활용되는 게 두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두 가지 장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그런 데이터 센터 통합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지만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사업부가 마치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쓰는 것처럼 고민하시는 경우, 데이터 센터 하나만 갖고 계신 사업자분들이나 뭐 기업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다수 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또 사용되는 기술도 다르고 또 뭐 구현하는 방식도 복잡도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사이트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하나의 뭐 컴퓨터 노드라고 보시고 기존 데이터 센터에는 기존의 뭐 스위치, 하드웨어 스위치 같은 게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레가시 디바이스들이 다 있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MVP라는 애는 힐리온 오픈스택 캐리어 그레이드라고 하는 오픈스택과 그 MVP가 결합돼서 하나의 어떤 컨트롤 클러스터 노드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엮여서 하나의 컨트롤 노드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두 개가 앞서 설명드린 오픈플로우나 OVS DBA 같은 그 네트워크 구성 정보라든지 룰, 규칙 정보를 인터페이스해주는 사우스바운드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각 컴퓨터 노드에 올라가 있는 OVS DPDK, 이건 이제 오픈스택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DPDK 기반의 그 버추얼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추얼 스위치를 가속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스위치 쪽에 그런 룰이나 구성 정보를 내려줄 수 있고, 레가시 영역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게이트웨이를 둬가지고 뭐 VXLAN 인터페이스라든지 VLAN 인터페이스가 지원되게끔 하는 게이트웨이를 두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VXLAN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만 계속 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기반으로 VXLAN 메시 환경이 일단 구성되면 앞에 설명드린 하나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적어도 그 컴퓨터 노드의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어플라이언스 그 레가시 형태 하드웨어 스위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라든지 그런 거와 무관하게 마치 가상 추상화 계층 위에서 네트워크 가상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멀티 사이트의 경우인데요. 아까 싱글 사이트에 해당하는 게 이쪽이고 실제 바뀐 내용이 있는 거면 VXLAN은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사용하지만 데이터 센터 간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VXLAN 메시가 다른 데이터 센터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설명드린 어떤 페더레이션 기반의 어떤 그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씀드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디스트리뷰티드 매핑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뭐 리스프 기반으로 위치하고 뭐 규칙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런 페더레이션 기능을 통해 가지고 각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뭐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룰과 얼마나 많은 장비를 다 페더레이션에서 갖고 있을 수 있길래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을까 하시는데 일단 테스트된 성능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뭐 튜닝해 나가고는 있지만 어떤 페더레이션 자체는 그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는 리밋이 없고 성능 관련한 데이터는 좀 이따 다음 장표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는 아까 서두에 제가 개념적으로 보여드렸던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자유롭게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로 나눠서 쪼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그 데이터 센터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하나의 거대한 SDN 패브릭으로 묶여 있으면 그리고 관련된 정보, 위치 정보, 규칙, 라우팅 규칙 이런 것들만 서로 그 컨트롤러 간에 호환이 될 수 있으면
그 컨트롤러하고 연동하는 어떤 오퍼레이션 기능, 저희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운영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능들이 데이터 센터의 구성이나 뭐 가상 데이터 센터 환경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많은 테스트 있고 자세한 뭐 테스트 결과가 있지만 계속 뭐 개선 중이고요. 그 중에 이제 숫자적인 측면보다는 뭐 숫자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패킷 포워딩 관련한 게 기존에 뭐 L2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경험하셨던 뭐 확장성 측면의 제약이라든지 성능 측면의 뭐 어떤 좀 최적화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런 거하고 제가 이제 MVP를 적용을 해가지고 성능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지를 좀 메커니즘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요 위에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MVP를 사용해가지고 오픈플로우 룰 기반으로 처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기반은 뭐 컴퓨터 노드에서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뭐 Q라우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커널단에서 제공하는 라우팅 로직을 이용해서 뭐 맥러닝, 브릿지 기술을 이용해서 뭐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실제 그림상으로 흘러가는 건 동일은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그 오픈플로우라든지 이런 룰이 없습니다. 어떤 수작업으로 매뉴얼하게 그런 라우팅 규칙을 정의하고 그 라우팅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돌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거를 뭐 코맨드로 날린다든지 사람이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룰들이 다 이 V 스위치에 내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V 스위치에 오픈플로우 룰이 내려가 있고,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SDN 컨트롤러 같은 거 통해서 그런 룰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 룰들은 오픈플로우 특성상 뭐 버추얼 IP, 버추얼 맥 같이 실제 데이터 센터 구성 관리, 변경 관리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성 변경을 동적으로 다 변경하게 해주고, 그 변경된 정보에 따라서 네트워크 그 경로라든지 라우팅 규칙이 실행되고, 그렇게 바뀐 것들의 결과는 실제로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어떤 룰을 내리는 작업만으로도 가능한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LT 패킷 포워딩은 좀 룰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정의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좀 성능하고도 관련된 건데요. 성능과 관련된 거에서는 실제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가 이제 기존의 L3 패킷 포워딩의 그런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리눅스 라우터를 이용해서 오픈스택하고 연동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오픈스택에 VSwitch를 이용하려면 리눅스에서 어떤 커널에 있는 리눅스 커널, 그러니까 리눅스 라우터를 이용해서 그런 라우팅 메커니즘이 동작하게 하고, 그걸 거치고 VSwitch를 또 거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커널단의 어떤 그 여러 경로를 그러니까 커널을 거침으로 해서 그 트래픽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거에 많이 그 제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용하고자 해도 성능이 안 나와서 못 쓰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 뭐 디스트리뷰티드 버추얼 라우터 모드로 쓰면은 조금 더 뭐 성능이 나오고, 센트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스케일러비티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데, 실제 MVP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리눅스 커널을 거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까 OVS DPDK처럼 DPDK라는 그 패킷 가속화 기술을 또 쓸 수 있어서 Q라우터를 오픈플로우 룰, 앞서 설명드린 오픈플로우 룰을 통해 가지고 Q라우터 거치지도 않고, 그럼 V스위치는 DPDK를 통해서 엑셀러레이션을 댐으로 해서 성능 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확장성 측면에서도 그 제약이 없는 그런 L3 그 패킷 포워딩 환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그 L2하고 뭐 L3 패킷 포워딩이 실제로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면은 뭐 이게 개선이 됐냐 아니냐, 뭐 특히 앞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이 같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겠지만, 요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V스위치라는 게 어떤 네트워크 측면의 컴포넌트들은 제약이 있고, 그런 제약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확장성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게
오픈 플로우 룰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런 오픈 플로우 룰 기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L3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커널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 성능 개선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리눅스 커널을 거치지 않게끔 DPDK 가속화 기술을 vSwitch 단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업계 그 기술도 그렇게 진화하고 있고 HP도 그거에 맞춰서 제품과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맺은 말인데요. 앞에 쭉 설명드린 얘기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돌아가셔서 관련되신 분들이 이런 MVP 개념을 갖고 버추얼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이제 통신 사업자 쪽의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한다는 거에는 NFV 플러스 그 다음에 멀티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게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을 중앙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 자체가 엔드 투 엔드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 데이터 센터를 중앙에서 엔드 투 엔드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좀 고려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픈스택, 오픈플로우 통해 가지고 실제 하부단의 네트워크는 뭐 속된 말로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런 가상화 계층이 네트워크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 통해서 다 구축이 되게 되면 언더레이 네트워크는 어떤 하드웨어 스위치나 어떤 컴퓨터 노드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의 물리적으로 언더레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형상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오버레이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만약에 언더레이 네트워크 환경에 뭐 제약이 있다든지 고비용 구조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좀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성한 위에 언더레이 네트워크를 좀 저비용의 뭐 베어메탈 스위치라든지 X86 기반의 소프트웨어 스위치 형태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엔드-투-엔드 인테그레이션을 이런 표준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게 버추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나가면서 고려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제가 자꾸 통신 산업을 얘기 드리는데, 캐리어 그레이드라는 말은 정말 다른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도 그 확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능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고, 확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오픈플로우 룰 기반을 통해 가지고 고가용성 확장성을 가진다면, 여기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써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이런 예에 해당하는 걸 똑같이 당면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아까 언더레이 네트워크 고비용 구조라든지 뭐 파이어월이라든지 뭐 로드 밸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케일아웃에 제약이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점점 늘어나는데 제약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업자나 기관이라면 그런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을 먼저 구성한 이후에 언더레이 네트워크를 교체해서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 없이 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뭐 제가 맺은 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여기에 각 오신 분들이 뭐 어떤 일반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실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사업부에서 그런 것들을 다른 기업 고객한테 제공하고자 영업을 하시는 기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통신 사업자처럼 뭐 IoT라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 센터 내에 그 특정 기업 고객을 위한 고유의 영역을 다른 데이터 센터, 가상 데이터 센터 영향 없이 할당해주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이라고 일단 감히 좀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되면 이런 뭐 네트워크 쪽 세션 외에도 HP가 이제 NFV 관련한 세션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을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